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 수업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볼까요?인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그래프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6학년 1학기 5단원에서 첫 번째로 어떤 그래프 배웠었나요? 그렇죠. 그림 그래프 배웠습니다. 지역별로 초등학생 수, 그 다음에 초등학교 수 봤었죠. 그 다음에는 우리 뭐 했나요? 띠 그래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원 그래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띠 그래프, 원 그래프 읽는 방법까지도 같이 해봤었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래프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6학년 오기 전에 이 전 학년들에서 배웠던 그래프들이 또 있었잖아요. 어떤 그래프들이 있었죠? 막대 그래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그래프들의 모양과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106쪽으로 같이 가봅시다. 네,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볼까요? 비교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일단 두 가지 이상의 그래프를 함께 놓고 각각의 특징, 특히 장점, 단점을 한번 따져보는 게 비교겠죠. 그래서 1번부터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옵니다. 왼쪽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예요? 얘는 그림 그래프였죠. 오른쪽 그래프는 원 그래프입니다. 두 가지 모두 2번 단원에서 같이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특징 까먹으면 안 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성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보니까 앞에 있는 먼지 농도가 그림 그래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분이 원 그래프인 것 같죠. 한번 보겠습니다. 각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말해 보세요. 네, 선생님 방금 이렇게 각각이 어떤 그래프인지 말해 넣었네요. 각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왼쪽 그림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과 오른쪽 원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점을 각각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왼쪽에 그림 그래프부터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까요? 네, 먼저 여기 그림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 일단 가장 초미세 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역은 어디죠? 37로 경기가 가장 높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가장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번엔 반대로 가봅시다. 낮았던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23으로 울산이 되겠네요. 다음에 뭐 3개는 해야죠. 세 번째로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눈에 수치가 똑같았던 지역이 보이거든요. 한번 써봅시다. 3월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같았던 지역은
인천과 어디죠? 그렇죠. 광주였죠.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지역을 인천과 광주 말고 다른 두 가지 지역을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윗지역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아래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꼭 정리한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원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알려드려도 알려드리는 것조차 제대로 정리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베껴 쓰는 것도 문제인데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보고 안 되겠구나 싶어서 여러분들이 할 문제들을 좀 남겨놓기로 했어요. 오늘은 이거네요. 초미세먼지 성분을 나타낸 원그래프를 보고 얻을 수 있는 정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특징으로 갑시다. 지금 각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들은 그림 그래프와 원 그래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림 그래프의 특징과 원 그래프의 특징을 정리해 보라는 거겠죠. 선생님이 원 그래프 할 때, 그림 그래프 할 때 이미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그림 그래프부터예요. 그림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죠? 그렇죠. 그림의 크기가 중요했죠. 그림의 크기로 수량이 표시가 되었죠. 그래서 딱 보고 이 그림이 큰 그림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구나. 큰 그림이 아예 없거나 조그만한 그림도 적은 지역이 가장 적은 지역이구나를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배치가 된 게 그림 그래프였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어떻죠? 반드시 자료의 내용이나 주제와 관련된 그림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고 조금 더 흥미를 끌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된다는 점도 그림 그래프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원 그래프죠. 원 그래프의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비율 그래프라는 거. 비율 그래프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죠?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 수 있는 게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것 외에도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B그래프와 반대로 원그래프에서는 아주 작은 비율까지 뭐 T그래프에 비해서니까 비교적이란 말을 넣을게요. T그래프는 선처럼 표시가 되다 보니까 비율이 작은 부분은 알아보기가 힘든데 원그래프는 아무래도 원의 일부를 차지하다 보니까 조금 더 모양이 알아보기 쉽게 나타나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5가지 그래프 중에서 겨우
두 개를 알아봤죠? 나머지를 이제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프 주제들 먼저 살펴봅시다. 세 가지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아까 5가지 중에 2가지 이미 했고 나머지 3가지겠죠? 보시면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월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 그 다음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각각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 그래프의 모양과 주제인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거죠.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로 지금 표시되어 있나요? 그렇죠. 얘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네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우리나라의 월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얘는 뭘로 나타나져 있죠? 그렇죠. 얘는 꺾은 선 그래프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미세먼지 배출량. 짜잔, 뭘로 나타나 있나요? 그렇죠. 얘가 유일하게 6학년에서 처음 배웠던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주제를 보면은 관련이 없는 주제가 아니라 각각 관련이 있는 주제들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만,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를 굳이 막대 그래프로, 그 다음에 월별 농도를 꺾은 선 그래프로, 그 다음에 배출량을 띠 그래프로 나타낸 이유가 있겠지요. 한번 봅시다. 일단은 각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선생님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각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3가지씩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공간이 좁으니까 이렇게 아예 그냥 각 그래프 옆에다가 3가지씩 정리를 하시고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잘 찾았는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그래프의 특징이네요. 아하, 3가지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였어요? 네, 막대 그래프였죠. 막대 그래프가 여러분들 배운 지 가장 오래된 그래프일 텐데 특징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막대 그래프는 비율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쵸? 각 항목에 수량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왜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아니에요? 알아보기 가장 쉬운 건 뭐예요? 표예요. 그쵸? 숫자로 팍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데 비교하기 쉬운 것은 막대 그래프가 되겠죠. 이 점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는 그래프는 아니지만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서 수량이 얼마만큼인지를 한눈에 팍팍 들어오게 정리를 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역시 또 뭐예요? 각각의 크기를 세상 비교하기 편리하죠. 왜냐면 길이만 보면 되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특이한 그래프 형태 중 하나인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는 여러분들 배울 때 막대 그래프랑 비교하면서 배웠을 텐데 아주 특징이 확실하죠. 개성이 있는 친구죠. 무엇을 보는데 반드시 꺾은 선 그래프를 쓰죠? 그쵸? 변화를 보는 데 씁니다. 그런데 비율의 변화를 볼 때 쓰나요? 수량의 변화를 볼 때 쓰나요? 그렇죠. 얘는 비율 그래프가 아니므로 수량의 변화 모습과 변화 정도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변화 모습은 뭐예요?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증가했다 감소하는지, 변화가 없는지, 이게 변화 모습이고, 정도는 어떻게 보면 돼요? 그쵸? 선이 완만하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지를 보시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급하게 변화하고 있는지,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지 정도를 파악하기가 쉽지요. 그 다음에 다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D그래프도 변화를 비교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D그래프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려면 순간순간을 다 그래프를 하나씩 넣어야 돼요. 그래서 뭐 7년간의 변화를 본다. 그러면 7개의 D그래프를 붙여야 되죠. 하지만 꺾은 선 그래프는 어때요? 7개의 점을 찍어놓고 그냥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량이 지속적으로 2개, 변화 전, 후 말고 시간을 길게 잡고 변화량을 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이 꺾은 선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D그래프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D그래프는 D그래프 옆에다가 선생님 정리할게요. D그래프의 특징입니다. 일단 얘도 비율 그래프이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 그리고 비교하기 쉽다. 같이 써줄게요. 그 다음에 원그래프랑 또 차이점이 하나 있었죠? 얘는 원그래프랑 달리 여러 개를 나란히 제시하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느 부분은 감소했고 어느 부분은 증가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나타내기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5개 그래프들의 특징은 반드시 오늘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각각을 공부할 때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정리해보는 시간이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후는 더 이상 가르쳐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각각의 그래프의 특징을 알아야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알맞은 때에 써먹기 위해서죠. 그래서 보기 안에는 우리가 오늘 정리했던 5개의 그래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이 자료는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잠깐 중단할 테니까 먼저 답을 채워보시고 선생님 답이랑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써보셨을까요? 아직 정리가 덜 된 사람은 동영상 잠깐 중단하시고 답 적은 다음에 다시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료 1번 보시면 내 키의 월별 변화라고 합니다. 아하!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키 하나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것의 변화를 보는데 월별이면 적어도 12달 정도는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를 나타낼 때 쓰는 게 뭐였죠? 꺾은 선 그래프랑 D그래프였는데 꺾은 선 그래프는 한계를 나타내는 데 좋고 D그래프는 그것의 성분 분석,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변화를 보는 데 좋았습니다.
그리고 12달을 나타내려면 꺾은 선 그래프는 그래프 하나만 넣으면 됐는데 띠그래프는 그래프를 12개 넣어야 했죠. 그렇다면 내 키의 월별 변화를 보는데 가장 적합한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일까요? 네, 바로 꺾은 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맞았으면 동그라미 표하시고 틀렸으면 선생님처럼 색깔 있는 펜으로 수정해 넣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답은 안 지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권역별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여기 권역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이 권역이 어딘지 지도 위에 표시를 하면 좋겠지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전체의 농도지 미세먼지 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산화황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면 비율로 나타낼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비율 그래프인 띠그래프, 원그래프는 필요 없고요. 변화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꺾은 선 그래프도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이 권역별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그래프는 그림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무조건 답이 하나라고 한 적 없어요. 그쵸? 적당한 그래프의 형태가 다양할 수도 있어요. 맞았으면 똑같이 동그라미 하시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처럼 색깔 있는 펜으로 수정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썼던 답은 다시 말하지만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봤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어차피 시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뭐 보고 여러분들 평가할 것도 아니니까 부끄러워할 이유 없이 그냥 틀린 답도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전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기에는 우리 반 친구들 15명밖에 안 되는데 수가 너무 적어요. 그쵸? 그림 그래프 탈락. 그 다음에 좋아하는 과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도 탈락. 선생님, 띠 그래프도 탈락인가요? 아니죠. 띠 그래프를 여러 개 놓으면 변하지만 한 개만 놓으면 변화를 나타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을 통해 전학년에 걸쳐서 배웠던 모든 그래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배웠던 것부터 순서대로 이야기하자면 처음에 막대 그래프, 그 다음이 꺾은 선 그래프, 그 다음이 그림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 순서가 되겠죠. 각각의 특성을 선생님이 오늘 제대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수학책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랬다시피 오늘 수학 106쪽, 107쪽 찍어두시고 수학 익힘 74쪽, 75쪽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셔서 채점하시고 채점하실 때 중요한 거 뭐 내가 틀렸던 답 지우지 않고 남겨놓기 하셔서 오늘 수업 결과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